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패권의 승자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월 16일 러시아 에너지 위기에서 지리멸렬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에 대해 냉엄한 훈계를 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폭등은 공급자인 러시아를 탓할 필요가 없다.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하고 풍력 같은 소위 재생에너지에 의존한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유럽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수요는 폭등했지만 풍력 발전의 경우 생산이 들쭉날쭉한 점에서 악명이 높았고 저장을 하기에도 버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기상 조건이 열악해 풍력 발전이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는데 바로 이 점이 천연가스 가격 앙등을 불러일으켰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요는 계절적에서 여름에 겨울을 대비해야 했는데 유럽이 바로 이 점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은 단기 공급과 소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했지만 수요 폭등이 천연가스 가격을 더욱 끌어올렸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다른 요인이 아니라 전력 부족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또 유럽에 대해 엉뚱한 데 탓을 하지 말라.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스스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하고 은폐하려 한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는 시스템적인 결함이 과거 10년 동안 노정돼 왔으며 그것이 시장 위기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유럽이 원전과 천연가스로 발전했을 때는 에너지 위기가 없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유럽 같은 에너지 위기는 러시아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전력 가격 안정을 자랑했습니다. 러시아의 전력 가격은 시간 메가와트당 20유로인데 반해 리투아니아는 256유로, 독일과 프랑스는 300유로, 영국이 320유로라고 가격을 적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전력 가격 상승은 제한되어 있고 엄격히 통제되고 있지만 유럽은 딴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력 생산이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유럽에서는 공과금이 월 단위로 오른다면서 그 자세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푸틴의 에너지 윅 연설은 한편의 경제학 원론 강의였습니다. 에너지 생산 가격이 오르면 제조업이 바로 타격을 받고 모든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면서 이 자리에 있는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자들은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정과 예측 가능성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러시아는 유럽의 거래선의 계약에 따른 공급 의무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기록적인 양의 천연가스 공급이 있을 것이라면서 유럽 대륙 전체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데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르크 스트림, 발칸 스트림, 노르드 스트림 1과 2가 유럽 국가들과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유럽의 수요에 따라 향후 공급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은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노르드 스트림 1으로 공급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탄소 함유량이 미국산 천연가스보다 3배나 낮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 편견이나 상투적인 소리를 집어치우고 에너지 공급자와 수요자 간 의미있고 실질적이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글로벌 메커니즘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2010년에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예언했습니다. 그는 독일이 왜 천연가스를 싫어하고 탈원전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집에 난방은 해야 할 것 아니냐. 둘 다 싫으면 장작을 뗄래? 그러면 시베리아 장작을 가져가라고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푸틴의 이 유머는 10년을 내다본 해안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파이프를 그대로 이용하라고 가스프롬에 지시했습니다. 다른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우크라이나에 통과료를 줄 필요가 없어 연간 3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그런 식으로 곤경에 몰아넣을 필요가 없다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어 가스 파이프라인은
더 이상 러시아 견제 수단도 되지 않으니 이용하고 통과료를 줘버리란 거였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위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시 MBC의 헤들리 갬블 기자와 가진 솔직 담백한 대화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푸틴은 헤들리 갬블을 뷰티풀하고 프리티하다면서 그런 여기자가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자신은 끝까지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주겠다는 농담을 하면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헤들리 갬블은 푸틴과 단상에 나란히 앉아 에너지 대란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공허한 정치적인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작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나름 뼈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푸틴은 이에 대해 아주 재치있게 대답했습니다. 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무슨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인데 보면 알지 않느냐.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 어려웠던 냉전 시기에도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계약 이행 차원에서 천연가스를 공급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에너지 무기화 주장을 해왔는데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연간 540억 입방미터 가스를 생산하는데 러시아는 가스프롬 한 회사에서 그 10배를 생산한다면서 생산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스프롬의 비축량만 35조 입방미터로 거의 제한이 없다면서 유럽에 대한 공급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들리 갬블과 푸틴의 대화를 본 미국민들은 푸틴의 내공에 감탄했습니다. 바이든 같으면 저렇게 기자와 당당하게 질의응답을 했겠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올해만 해도 벌써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15% 늘렸고 우크라이나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면서 요청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러시아 정부가 칙령을 내리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도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요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행사장 복도에서 헤들리 갬블과 가진 막간 인터뷰에서 에너지 거래를 암호화폐로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암호화폐는 돈을 이체할 때나 쓰는 것이지 에너지 대금 결제 수단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이 타이완을 통일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이 10월 9일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연설에서 평화 통일을 이야기한 것처럼 군사 위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구매력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면서 그 경제력으로 국가 목표를 이루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진아 해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과 관계없는 강대국의 방해 없이 모든 나라에 국제법에 따른 대화의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는 말은 자유로운 항해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해당 지역에 관계없는 강대국이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했습니다. 푸틴의 발언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푸틴의 관심은 역시 남진해보다는 북극해 항로입니다.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거리가 짧은 북극해 항로가 열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구와 기반시설을 착착 완비해가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이를 주도하겠다고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